가을에는 가을 산행에 가장 우리가 이제 보러 가는 것이 단풍, 낙엽 구경일 건데요. 낙엽이나 단풍이 길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바로 발을 디뎌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, 또 낙엽이 미끄러워서 밟고서 넘어지시거나 낙상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을에 쉽게 기온이 내려가는데, 그 기온이 내려가는 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을 따로 가져가지 않아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을 산행에서 주의해야 되고, 또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을 산행에서 또 특별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사실 이것도 써라 쓰지 말아라 말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스틱을 썼을 때 확실히 이득은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줄어들고 요통 발생률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그건 확실히 이득이 있고요. 하지만 쓰지 말아라 하는 쪽에서는 건강한 20, 30대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운동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등산해서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스틱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든다.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거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요통을 쉽게 경험하거나 발목이나 무릎의 통증을 쉽게 경험하는 분들은 스틱을 사용하시면 확실히 이득이 있을 것 같고요.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혹은 당뇨가 있거나 천식 같은 급성 악화가 있을 수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. 권한다고 해도 야트막하고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에서 등산하는 것을 권하고요. 실제로 이제 지리산이나 도봉산 같이 좀 큰 산이나 험한 산에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시게 되더라도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의 지인이나 동행을 꼭 함께 하시고, 그리고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핸드폰이나 그리고 통화기구 같은 걸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등산보다는 차라리 주변에 좀 야트막한 산이나 평지를 걷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. 물을 대신할 수는 없고요. 사실 물이 줄 수 없는 열량을 주는 면에서 초콜릿 같은 게 특별히 도움이 되고요. 또 과자나 스낵 같은 경우도 바로 열량을 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물을 대신하는 건 어렵고, 오이나 당근 같은 걸 드시면 오히려 이제 물보다 천천히 수분을 내줄 수 있다거나 혹은 다른 열량을 같이 공급해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산행이 워낙 흔해져서 잘못 알고 계신 건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.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가을철 산행하실 때 체온이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방한복을 챙겨 가시라는 거. 그리고 땀이 나기 전에 웃옷을 하나 벗어서 땀에 젖지 않은 옷을 마련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땀이 식어가면서 추울 때 옷을 입어서 대비하실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모자나 장갑 같은 걸 굳이 가져가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모자나 장갑 같은 것들이 체온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피부암 같은 데 관심이 많아지시는데, 모자를 쓰시면 자외선 노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암 발생률도 줄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굳이 산에 와가지고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냐 하신 분들 계신데, 가을철 산 같은 경우에 특히 체온이 떨어질 때 보온병에 담겨있는 따뜻한 물 한 잔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꼭 챙겨가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